대구에서 시작된 방금 보신 장면, 오늘 대구였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겁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구를 간 것인지, 무슨 얘기가 좀 나왔는지 정리 좀 해보죠. 자, 보면은요, 이 대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민주운동, 이게 국가 기념식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국가 행사가 된 거예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길 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명의 사진이 있는데 서로 뭐 홍 시장, 문수영 뭐 이런 또 호칭이 있었다 그러죠.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5대 국회 의원회관 옆방 사용했습니다. 인연이 깊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런 덕담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요, 1990년 정치 입문 동기입니다. 호영, 호재하는 사이고요. 이렇게 서로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 행사가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오늘 김문수 장관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아까 영상에도 보지만 많은 분들이 뭐 반가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서는요, 최근에 지지율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요. 그 지지율이 올라간,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대구에서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좀 다른 사람이 없느냐 찾다 보니까 저를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안타까움에 본인을 주목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 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서영주 소장님. 네. 대구에서 열린 행사. 근데 그 행사는 보훈 행사였어요. 보훈 행사에 주무장관은 보훈부 장관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안보나 이런 관련된 뭐 단체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석을 했고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보훈 행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다. 또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구에 보훈 행사 참석한 김문수 장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싫고 바라지도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측하거나 바라지도 않으면서 왜 괜한 오해를 받는 대구에 가서 말하자면 보훈 행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대놓고 대선에게 나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죠. 예. 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 지지층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다 덮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과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한 예측,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대선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생뚱맞다. 향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런 예. 행사들이 있을 때 가시는지 한번 지켜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처들의 장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행사에는. 최영철 위원. 김문수 장관이 이제 뭐 조기 대선 이런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말이 조기 대선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뭐든 하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뭐든 할 각오가 돼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소영수 소장님은 그 솔직해져야 된다고. 솔직하지 않다고 지금 평가했어요. 예, 저는 뭐 오늘 저 행동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행동이 이 행동은 뭐 행동은 솔직하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은 솔직합니까? 말도 뭐 거의 솔직한 것 같습니다. 오. 뭐 거의 뭐 행동과 말과 생각이 일치되는 장면으로 갔고 예. 결국은 여태까지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말로 설명해 왔지만 이제는 몸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그 설명은 그러니까 지금 행동과 뭐 말과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데 그 일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결국 뭐 유빈붕환을 해야 되니까 비록 그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예. 하면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만약에 하나 유빈무한의 개념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에는 너무 급박하게 60일 이내에 예.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누군가는 몸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뭐 정당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조기 대선이 없다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여 모르니 저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여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분들이 몸을 푸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뭐 10%를 이미 넘었고 예. 그리고 어떤 조사는 뭐 15%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옆에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예. 뭉쳐서 뭐 캠프 비슷한 것도 꾸리고 아마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문위원단 같은 것도 꾸리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도 뭐 떠밀려서 움직이는 것 같고 김문수 장관이 뭐 경기도지사 2번 했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3번 했기 때문에 자격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 그 대선 경선도 한번 나가서 박근혜 그 대통령 될 때 2012년도에 그때 나갔죠. 2등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뭐 대단했고 저분이 사실 기자들한테 뭐 자기를 뭐 어필을 하고 뭐 이런 재주가 좀 모자랍니다. 그런 성향의 정치는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정치인들 중에 예. 저평가된 가치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평가 가치주다. 가치주.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어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전화 돌리고 뭐 문자 넣고 카톡 넣고 이러면 자꾸 기자들하고 뭐 접점이 쌓이면서 기사를 예. 자꾸 쓰겠지만 저분이 또 기자들도 잘 얼굴을 못 알아봐요. 요즘 기자들, 젊은 그렇습니다. 기자들. 젊은 기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있기 오. 때문에 저평가된 가치주가 된 저분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유치했고 예.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노동운동을 했으면서도 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된 가치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적도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PR에 인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평가된 가치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뭐 요즘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좀 스킨십을 늘리려고 해요. 간단히 보면은 최근에 기자들 만나서 처음에는 기자들 그렇죠. 만나 질문 받는 게 좀 어색해하는 듯하는데 예.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누구 어느 기자? 어느 기자? 자꾸 되물어요. 자꾸 기억을 하려고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많이 솔직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된다면 굉장히 더 솔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오늘 대구에서 열린 저 보훈 행사거든요. 유사한 성격의 저런 행사가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렸으면 갔을까요? 하겠죠. 그저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되고 왔어요. 대구를 갔죠.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행여 조기 대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뭐 저런 모습들은 준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뭐 탄핵 심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저것도 일종의 정치인들은 공부다. 뭐 장관으로서 선거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공부이고 또 학습이고 이를 통해서 또 좋은 정책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현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른바 턱걸이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뭐 본인의 SNS상에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많이 뭐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좀 김문수 장관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덕거리는 뭐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 덕거리를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걸어 다니는 뭐 덕거리보다 많이 걸어 다니는 게 제가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기본 아닙니다. 나는 뭐 나는 60대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제 아내 보고 나는 세븐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장님이 대권 소영주 의원님 60대라고 생각 안 하는데 김문수 장관 70대거든요. 근데 본인 60대라고 생각 안 한다는데 뭔가 약간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은 뭐 늘 나는 뭐 운동 많이 한다. 나는 건강하고 체력 좋고 약간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약점 포인트를 감추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 나이 많이 먹지 않았어. 튼튼해. 나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근히 본인 지금 70대인데 은근히 60대라고 표현을 하네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뭐 70대는 분명한 것 같고요. 야, 51년생 네, 아닌가? 저 네, 그럼 그렇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의 지도자, 뭐 조기 대선이 확정은 안 됐으나 지금 내란의 사태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고요. 민주질서, 헌정질서, 심지어는 국론이 분열돼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하나의 종교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김문수 장관은 그런 분위기에서 동조하는 쪽에 속하지 그런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그다음에 계엄 계몽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김문수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닙니다. 예. 예전에는 의원을 했었죠. 그런데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하면 정광훈과 손잡고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의 후보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뭐 체력이든 어쩌든 나이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정신적으로 더 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행보들을 보고 김문수 장관의 지난 행보들을 보면 예. 유튜브를 할 때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전에 경산노위원장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불법 파업한 노동자들에게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그 손배폭탄 함으로써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예전에 쌍용 자동차 노조에 뭐라고 했죠? 자살특공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의 노동운동을 또 했기 때문에 나는 또 괜찮은 민주투사다? 이게 안 맞아요. 심지어 그 청년들한테 비하 발언했잖아요. 어떤 성적인 비하 발언도 했던 그런 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바로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탄핵의 어떤 기현상 속에 떠올랐다고 해서 본인이 마치 지도자가 된 마냥 저런 식으로 턱걸이를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저는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요새 김문수 장관은 보수, 그중에서도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어떤 관계일까? 두 인물 모두 대선 주자급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뭐 아주 저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저는 대구시장 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시장도 하시고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괜찮은 시장이라고, 훌륭한 시장이라고 이런 취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시장도 김문수 장관에서 오늘 평가를 했거든요. 그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뭐 우선 김문수 장관 방금 얘기했죠. 아주 훌륭한 시장이다. 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낙선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원 대구에서 됐다. 아주 훌륭한 시장이다.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조기 대선 시에 김문수 장관 경선 참여하는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최고령 이미지 탈피할 수 있다.
이게 칭찬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은근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장관 보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님이에요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또 그래요. 중도, 내 입장에선 내가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강경 보수라는 거잖아요. 은근히 그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선 최고령 이미지 벗어날 수 있고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열렸다. 최영철 위원.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장관의 저런 주목과 부상 이게 분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근히 좀 견제를 하는 겁니까? 뭐 홍 시장 입장에서는 김문수 지금 현 장관의 선전이 예.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이 앞에서 띄워주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 뛰어들면서 보수 전체의 지지율을 올리면서 예.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나타났다 짜잔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럼 후보로서. 앞에 김문수 장관이 먼저 뛰면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막판 본인이 싹 역전해서 앞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 뜻입니까? 왜 지금? 그러냐 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대중적 인기도가 김문수 장관보다는 훨씬 더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당원 투표로 가든 예.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가든 사실 지금 대선 경선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예. 당원 투표 절반, 일반 여론조사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나는 전혀 불리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보수의 여러 가지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목을 확 이끌어내 주기 때문에 저분이 빛을 내주면서 자기가 따라가다가 그 빛을 흡수해서 자기가 더 큰 빛을 만드는 그러한 루트를 삼으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죠. 홍준표 시장은.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자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예. 지금 이건 헛거다. 사실 2021년 대선 경선 때 예. 처음에 저 홍준표 당시 의원의 그 지지율이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무섭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막판에 가면 끌어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자기한테 손해볼 건 없다. 예. 같이 올라갈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견제하고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저분의 그 특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완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행동을 나올 것이다. 저는 아마 좋은 이미지로 볼 겁니다. 경선 참여 환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리면. 근데 최고령 이미지 제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요. 중도 보수 조금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도 생겼고요. 이렇게 또 덧붙였거든요. 소영주 시장님. 김문수 장관을 바라보는 홍 시장의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돌려서 일단은 견제한 거죠. 강성 지지층. 본인은 중도 보수. 그러니까 정통 보수라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 뭐 어디겠어요?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 한 손엔 성적이 한 손에는 태극기는 예. 그쪽이잖아요.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우리는 개몽됐다. 국민정권 이런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쪽에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은 확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문수 장관이 오는 게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의 운동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의 지지를 얻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당의 상황 자체도 권선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 예. 결국에는 내란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는 입장이 지도부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내 경선에서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는 지금 본인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 헌법과 법률을 공부했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어떤 비상행위를 하더라도 일단은 조기 대선에서 경선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옆에 강렬한 지지를 정광훈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을 옆에 두고 가는 것들이 예.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상은 중도 보수라고 한 것은 김문수 장관한테는
당신은 나보다는 안 돼. 아. 라는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보수 쪽 당 공통적으로 겹치지만 나는 중도 보수 쪽까지 가능성이 넓은 정치인이다. 이거를 강조한 걸까요,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